얘 막대기 들고 있어. 나 돌칼 있어. 내가 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돌이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베는 게 아니라 찌르잖아요. 아픈 정도로 피나고 여기가 감염이 됩니다. 전차 치였어.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지금 6번째 이어나가는, 같은 자리에서 이어나가는 의학이었어. 제가 이거 이집트를 원래 이제 아프기 전에 원래 갈라 그랬었는데 이집트. 박미수 소장님하고 이제 방송도 하고 이집트도 가려고 했다가 이제 다 취소가 됐죠.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소장님하고 찍으면 다음에 윤용환 박사님이랑 찍어야지. 아니면 뭐 지금 역전다방에 나오시는 전쟁 전문가분들 계시거든요. 방금 전쟁 광이라 하려 그랬죠. 네, 헷갈렸어요. 전쟁 광이기도 해. 근데 찰을 기자님이라고 또 계시거든요. 그분은 예비군 아마 훈련 강의 볼 때 한 번 나올 거예요. 나는 예비군 강의를 끝까지 처음부터 그렇게 집중해서 본 게 처음이야. 망막박리로 이장주 쌤이 엎드려 있으면서 이런 걸 진짜 많이 봤어요. 엄청 봤어요. 그리고 뭐 이제 전쟁도 많이 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걸 떠올렸죠. 무기 발달과 손상의 역사입니다. 오, 흥미롭다. 무기가 발달하면서 당연히 손상도 달라졌을 거예요. 인류 최초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돌, 나무덩이, 아무것도 없으면 주먹이겠지. 그러니까 둔기죠, 둔기. 딱히 제작 안 하고 그냥 휘두르면 되는 거. 근데 우리 셋이 다 고대인이에요. 1대1로 싸워야 됩니다. 근데 무기는 막대기야. 솔직히 말하면 이게 원샷 원킬이 안 돼요, 절대로. 원샷 원킬 절대 안 되죠. 인간과 인간의 싸움은 다른 동물 사냥하는 거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사실 체력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해. 얘 우리 셋이 더 비슷해. 하다 보면 이제 팔다리 맞고 힘 빠지면 이제 도망가거나 배나 머리를 운 좋게 맞으면 넘어져서 다치겠지. 그럼 보통 타박상, 파열상, 골절상 정도가 있을 거예요. 타박상은 겪어봤죠. 부딪혀서 멍드는 건 다 해보잖아요. 골절 많이 겪었죠. 여기는 골절도 겪고. 좀 몇 번 뿌려봤어요. 근육이나 이런 데가 다 막아주니까 팔이나 다리나 등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타박상, 머리 맞으면 뇌출혈이 발생하면 사실 갈 수도 있어. 그쵸. 복부도 이제 안쪽 장기를 잘못 맞았다.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 당시에는 한 번 싸움한 걸로 사망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 같은 부족 내에서 살인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 죽었겠지만 우리 부족이랑 저쪽 부족이랑 싸워가지고 우리 편이 있어. 날 데려갈 사람이 있어. 그럼 보통은 죽진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고대인의 시체를 보면은 팔이나 갈비뼈 뭐 이 정도 부러진 거는 흔적이 있어요. 더 살았어. 이 정도는 인류가 얼마든지 수복합니다. 물론 기능장애는 있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 그래서 경찰들이 주로 둔기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는 죽진 않는다. 죽진 않아. 근데 맞으면 되게 아파요. 제압은 해야 되니까. 제압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둔기끼리의 전투 양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무기가 하나 나와요. 돌칼이죠, 돌칼. 네. 돌을 갈거나 때려가지고 쪼개서 만드는 거예요. 엄청 힘듭니다, 이 돌 만드는 게. 돌 만드는 거 유튜브 보면 나와요. 이거 전문가들이 계셔. 돌칼 만드는 거. 우리 박물관 가면 선사시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밑에 잘 보면 제작이야. 그거 누가 만드는 겁니다. 유물을 이렇게 실제로 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만들다 깨지면 꽝이야. 그리고 돌 종류가 중요해요. 뾰족해야 되잖아. 간석기, 뗀석기 하면은 아무 돌이나 주워서 했을 것 같지만 부싯돌하고 흑요석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돼야 날카롭습니다. 흑요석은 진짜 많이 봤다. 근데 흑요석은 사실 지역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모든 고대인이 돌칼을 들고 있지는 못합니다. 유니크템이었구나. 거의 전설템. 그럼, 유니크템이지. 거의 전설템 됐네. 근데 내가 유니크템 있어. 그럼 이거 어떨까? 얘 막대기 들고 있어. 나 돌칼 있어. 내가 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돌이 철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만들 수 있잖아. 돌은 무게에 비해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서 짧아. 단검이에요. 필연적으로 단검이야. 그러니까 리치 차이가 나. 리치 이렇게 차이가. 쓰면 막대기 맞으면 재수없으면 죽어요. 아니 그걸 이렇게 막대기에 붙이면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도구였습니다. 무기가 아니야. 그냥 사냥했어. 그러면 가죽 벗기고 고기 자르고. 뭐 고기 자르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오진승 같은 생각을 한 거야. 내가 휘두르는 막대기에 이거 묶어서 찌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나온 게 창이죠. 이게 인류 최강의 무기죠, 사실. 원거리에서 찔러버리니까.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베는 게 아니라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찔리면 죽어. 이거는 살살 찔려도 뚫려요, 보통은. 그러니까. 자상을 바로 입어요. 위협이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둔기로 맞았을 때는 아야. 어씨 아파. 근데 찔려. 아픈 정도는 피나고 여기가 감염이 됩니다. 감염되면 거의 다 죽었겠네. 그래서 죽어요. 근데 배 찔렸다? 그러면 거의 사망이. 대장이나 소장에 다치면은 사망해요. 근데 이제 창을 이렇게 찌르다가 인류가 다른 동물들에서 월등한 능력이 있어요. 물건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구조 자체가 우리는 던지기 되게 유리하게 생겼어. 그러게 좀 신기해. 그래서 투창이 나오는데 아무 훈련이 없는 사람도 투창 던지면 속도가 시속 60km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는 아닐 수도 있어. 오진승은 아닐 것 우리 이제 같은데. 노쇠했으니까.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무 훈련이 없어. 나 그냥 오늘 처음 던졌어. 60km 날아갑니다. 야 그거 못 피하겠다. 이건 피할 수도 없고 맞으면 관통이 돼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통이라는 새로운 관통상이라는 게 처음 생겼네. 관통상이 뭐가 무섭냐면은 안에 남아요, 얘가. 박혀 있어. 그러니까 찌르고 빼면은 사실 감염이 좀 생겨도 살아남을 여지가 있는데 여기 박혀 있어. 살기 어렵지 사실. 빼도 출혈로 사실은 출혈로 죽을 수 있고. 관통상부터는 이제 거의 필사구나, 필사. 필사지. 그리고 고대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앞에 사람이 나무 이렇게 하고 갔어. 내가 가다가 나무 맞았어. 열받잖아. 근데 나뭇가지를 보니까 이렇게 휙휙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투창기라는 도구를 만들어요. 이게 활보다 먼저 나왔는데 이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에 따라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투창이. 그러면 시속이 100km 가까이 날아가는 거예요. 와, 그 관통 되겠다. 그럼 그냥 관통이야. 그러고 나서 활이 나옵니다. 활 쏘면 어떻게 돼? 관통이 되죠. 이물질이 남죠. 그러니까 관통상에는 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안에 이물 들어가면 이제 폐혈증 위험이 진짜 더 올라가지. 이제까지의 전쟁도 위험했지만 이제부터 진짜 까딱하면 죽어요. 활은 또 창보다 더 멀리서 멀리 공격할 수 날아가고. 있으니까. 물론 옛날 할 때는 후졌지만 그래도 날라오면 죽겠지. 그래서 무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내가 죽을 확률이 더 높아져. 여기서 멈추냐 인류가? 안 멈춥니다. 내가 더 잘 싸워야 얘네들 걸 뺏어올 수가 있잖아. 되게 효율적이잖아 그게. 되게 놀라운 일이 기원전 20세기경에 전차가 등장합니다. 기원전 20세기? 전차는 말이 끄는 전투용 마차죠. 그래서 앞에 운전수가 있고 뒤에 궁수나 창수가 타가지고 걔가 이제 치는 거죠. 이게 기마병보다 훨씬 빨리 등장합니다. 왜냐면 말이 사람을 태울 수 있을 만큼 개량이 되려면 시간이 되게 필요해요. 또 안장 같은 것도 있어야 돼. 그리고 말이 커야 되는데 최첨계 말들은 작았거든요. 작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키우고 해서 크게 만든 건데 이 당시에는 이제 끄는 게 고작이에요. 그러니까 뭐 싸우지는 못했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는데 기원전 13세기경에 최초의 전체를 활용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원전 이게 13세기? 어딜까? 기원전 13세기입니다. 이집트? 이집트죠. 이게 이집트랑 이제 히타이트가 전쟁을 합니다. 아, 히타이트죠. 히타이트가 약간 철기 문화 그쪽 아니에요? 그렇죠. 철기 문화죠. 근데 이때 이제 람세스 2세가 나와요. 카데시 전투라고 하는데 전투가 누가 이겼는지 몰라요. 이집트 기록을 보면 이집트가 이겼다 그러고 히타이트 기록을 보면 히타이트가 이겼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전문가분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차가 돌아다녀. 전차 치였어.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랑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거 강한 외력의 신차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거 복합 골절상이네. 그렇죠. 여러 군데 부상이 동반이 됩니다. 이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무기의 발달보다 의학의 발전이 훨씬 느리거든. 그치. 필연적으로 느려요. 그래서 이게 계속 죽습니다. 멈추냐? 안 멈춰. 아까 히타이트 철기라 그랬죠. 얘네가 철기를 도래해줘요. 검의 시대가 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정도로 긴 무게가 있는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어. 이제 막대기로 도저히 못 이긴 시대가 왔네. 청동하고는 달라. 청동은 무르거든. 물론 찌르르기는 되지만 베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베는 정도가 아니야. 검의 달인이 베면은 절단이 돼. 군인들이 점점 진짜 각박해지는구나. 군인들의 생존이 어려워져. 근데 치료 어떻게 해? 중세시대까지 기름 부어.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칼까지 나와도 이런데 사실 전쟁사에서 제일 중요한 무기는 따로 있어요. 총의 등장이 모든 거를 바꿔놓거든요. 이거는 그냥 역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손상 종류도 바꾸고 필요한 처치, 치료 다 바꿔버립니다. 이거는 좀 길어서 2로 이제 이어서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차부터 저는 그 마대가 떠올라가지고. 아, 마대. 조서전에 나오는 꽤 좋은 애잖아, 그. 근데 사실 더 셌어야 됐네. 보병들은 부딪히면 죽었어야 했네. 게다가 전차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마차에 바퀴에다 칼을 달아요. 갈리면 나 내 다리 어디 갔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거든. 영화 근데 이제 글래디에이터 보면은 검투 노예들이 전차 오면 막 우왕좌왕 엄청 무서워. 쓸려나가요. 방패로 이렇게 밀집 대응 안 하면 다 죽어. 근데 칼이 엄청난 무기였다. 그리고 칼이 좀 다른 얘기지만 비싸요. 창은 날이 요만하잖아. 그리고 망가지면 고치기가 쉬워요. 왜냐면 대는 나무잖아. 얘 빼서 나무 달면 돼. 근데 칼은 부러지잖아? 이거 다시 만들어야 돼. 비싸요, 이게. 그래서 보통 대장들만 칼을 듭니다. 그리고 칼은 부대끼리 싸웠을 땐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얘네가 창 들고 있어, 그치. 10명이. 거리가 안 나오니까. 우리는 칼 들고 있어, 10명이. 우리가 진짜 달인이 아니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만 드는데 그래서 주인공이 보통 칼을 드는 거예요. 보통은 지배자의 상징이거든, 이게. 우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이 사람도 싸울 때는 뒤에 있는 거. 쌍코치 보면 장군들에 칼 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쵸. 실제로 안 싸우는 유비만 칼 쓰네. 칼이 무기로 나와서 조조랑 유비야 뒤에 서 있는 사람들. 하여튼 총의 역사는 다음에 제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